저는 지금 함께하고 계신 시각 5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각종 시사상식과 생활정보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생생법률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번 시간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화제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새로운 분이 생생법률을 이끌어 주실 텐데요. 오늘부터는 전 해운대구 의원이자 동명대학교 겸임교수로 생활 속의 법률을 강의하고 또 부산대학교에서 법학 적성론을 강의하고 있는 분입니다. 법률사무소 대한의 한병철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오늘부터 생생법률을 이끌어 주실 텐데 청취자 여러분께 간단하게 인사 좀 해주시죠. 네, 법률사무소 대한의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제가 부족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판결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생생한 법률 정보 잘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럼 또 어떤 판결들 준비하셨나요? 네, 청취자분들 중에 당구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그분들이 특히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할 판결이 하나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판결입니까? 네, 아나운서님 함께 당구 게임을 하던 중에 친구가 휘두른 큐대에 맞아 이에 금이 갔다면 네. 친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일단 당장 너무 화가 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친구 사이인데 뭐 놀다가 그랬으니까 그걸 또 책임까지 묻기에는 조금 너무 야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A씨와 B씨는 서울의 한 당구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당구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게임 도중 B씨는 A씨가 휘두른 큐대에 입술 부위를 맞았고 그 충격으로 치아 8개의 금이 갔습니다. 네. A씨는 본인의 손해배상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금이 간 사람은 B씨인데 이 A씨가 먼저 소송을 제기했다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까? 네, 아마 사건의 A씨와 B씨 간에는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법정까지 가게 되었겠죠. 네. 이처럼 합의가 되지 않을 상황인데도 아무런 청구가 없거나 사고 자체는 명백해서 배상을 해줘야 할 경우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가해자가 먼저 소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가해자 즉 손해배상 채무자 입장에서는 현존하는 불안을 제거하거나 혹은 손해배상금이 존재할 경우 금액을 확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가해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손해배상 금액을 빨리 확정하고 싶어할 그 이유가 있습니까? 네,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경우 불법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민법상 법정 이율 상당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이율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되는 건가요? 네, 민법 제379조는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즉, 연 5%입니다. 그런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항 본문에 따른 법정 이율은 연 100분의 15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불법 행위일로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음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계산한 지연 손해금이 더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손해금을 좀 더 빨리 더 손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A씨가 이렇게 먼저 소를 제기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법률에 상당히 해박한 지식이 있는 분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그렇다면 B씨는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네, 이에 B씨는 A씨에게 치료비 등 3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반소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반소란 소송의 계속 중에 피고가 원고에게 본소 청구 또는 이에 대한 방어 방법과 결령관계가 있는 새로운 청구를 하기 위해 동일한 절차에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네. 예를 들면은 갑이 을에게 물품의 매매 대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물품을 받지 않은 을이 갑에게 물품 인도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물품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본소와 함께 심판받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법원 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내렸습니까? 네, 재판부는 B씨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손상된 치아 8개의 치료비 1,400만 원, B씨가 다쳐서 벌지 못한 일실수입 500만 원, 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만 원을 인정했고 A씨는 B씨에게 1,800여만 원을 배상하려고 판결했습니다. 네. 손상된 치아가 8개면 상당히 충격이 컸나 보네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금액을 다 더하면 2,400여만 원이 돼야 되는데 왜 1,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이 난 건가요? 그건 과실상계 때문입니다. 네. 과실상계란 채무 불이행이나 불법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또는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경우에 손해의 공평 분담을 위하여 피해자와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네. 민법 제396조, 제763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법원은 Q대를 휘두른 A씨의 책임이 더 크지만 B씨도 같이 당구 게임을 하면서 당구를 치는 A씨 주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등 사고를 대비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A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네. 그래서 치료비 1,400만 원의 70%인 980만 원, 일시수익 500만 원의 70%인 350만 원에 위자료 500만 원을 더하여 약 1,8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네. 방금 위자료 500만 원 말씀하셨는데 위자료는 그런 과실상계를 하지 않습니까? 네, 위자료라는 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인데요. 네. 일시수익이나 치료비와 달리 객관적으로 정량화하여 계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따라서 법원이 위자료를 500만 원이라 판단한 데에는 B씨의 과실도 30% 정도 있다는 것이 이미 참작된 것이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친구들 간에 이렇게 당구를 즐겁게 치다가도 사고가 발생하면 이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일단 다치지 않게 꼭 조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 전해주실 판결은 또 어떤 내용인가요? 네, 얼마 전에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던 K씨가 자신은 소주로 입안을 헹구었던 것뿐이라면서 음주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은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였는데요. 네. 이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가 다시 면허를 되찾았다는 것인가요? 네, K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후 9시경에 경기도 남양주 시내 도로를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는데요. 호흡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29%로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습니다. 네. 0.129%면은 면허 취소 수치인가요? 네, 도로교통법 제148조 2 제2항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를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는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인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0.129%면 0.1% 이상이니까 면허 취소 수치가 맞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하지만 K씨는 단속 직전에 소주를 입안에 넣고 5분가량 헹궜을 뿐 마시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네. 단속에 걸린 지 1시간 뒤에 파출소에 찾아가서 네. 단속되는 정신이 없어서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체열을 요구했습니다. 네, 소주를 입안에 넣고 헹구기만 했다라는 건데 과연 진짜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K씨는 평소 치주 질환, 염증 등을 치료하고자 민간요법으로 소주를 입안에 넣고 5에서 10분 정도 헹구는데 이번에 단속에 걸리기 전에도 그렇게 했을 뿐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체열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를 다시 측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요. 경찰은 처음에는 황당했겠죠. 단속 후 30분 안에 체열해야 한다면서 거부했습니다. 이를 두고 다시 1시간 30분가량 승강이를 벌였고 경찰은 결국 K씨의 혈액을 채취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했는데요. 그 결과 혈액 속 알코올 농도가 0.01% 미만으로 나왔습니다. 네, 0.01% 미만이면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건데 법원은 그럼 어떻게 판단을 했습니까? 네, 그러나 재판부는 시간당 혈중 알코올 농도 감소량과 체열 측정 결과에 주목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는 음주 30에서 90분에 최고에 이른 뒤 시간당 0.008%에서 0.03%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네, 결국 K씨의 체열에 따른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1%로 위 수치에 비해서 한참 낮았습니다. 네. 그래서 재판부는 이 사건 호흡 측정 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K씨 주장처럼 소주로 헹궈 입안에 남았던 알코올이 측정기에 감지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 수치가 혈액 내 알코올 농도라고 볼 수 없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여 K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참 흥미로운 판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한병철 변호사 함께했는데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부산은 지금 저희는 내일